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경제금융계의 미래 예측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의원님인지 대표님인지 사실 의원님으로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네. 제가 사실 엄청 팬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증권회사에서 꽤 오래 근무하셨죠? 네,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30년? 네네. 그러면 입사를 아예 네. 증권회사 증권맨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거친 양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요. 네. 그때부터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주로 이제 리서치 분야라고서 이제 경제와 세계 경제 또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주로 있으면서 네. 쭉 성장해서 26년 만에 사장이 됐고요. 30년 채우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25년 해서 겨우 부장하고 나왔는데 평사원에서 사장. 평사원에서 네. 사장 CEO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요. 평사원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CEO까지 한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예. 저는 직원이었지만은 제가 주인이다라는 생각, 네. 사장이다라는 생각을 사원 대리 때부터 갖고 일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다르셨네요. 근데 CEO를 그냥 한 CEO가 아니시고요. CEO를 해서 회사를 정말 잘 만들어서 더 큰 회사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이제 회사에 벌어주고 딱 매각까지 하시고 딱 멋있게 네. 이제 그만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요즘 또다시 IMF가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네. IMF 경제위기 때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저희 대우증권에서 한 2조 원 정도로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2조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워낙 크고 그다음에 글로벌화 돼 있었습니다. 이미 네, IMF 때도. 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회사가 회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생을 해서 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넣어준 그 돈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남겨서 팔고 파는 실무 과정까지 제가 다 하고 그 회사 출범식 날 그만뒀습니다. 너무 멋지게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신 것도? 진짜 박수 칠 때 떠나신 거예요? 하시는 분이 몰랐네요. 와, 의원님 정말 제 유행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단하신 분이네요, 의원님. 아니요, 뭘 대단해요. 그게 몇 년도셨어요? 2016년 12월 31일자로 그만두고 2017년 1월 3일자로 새 합병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그만두지 않으셨어도 네. 금융계에서 엄청 이제 잘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돼 있었는데 왜 그렇게 떠나셨는지 왜 이제 그 제 결정을 소임은 하셨는지. 일단 끝났고요. 예. 인생이라고 했을 때 네. 어디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한 회사에 와서 한 회사의 운명을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을 물론 제가 그만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 예. 제 인생도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자신의 의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집에 가라 해서 대부분 네.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선택했다. 내 삶과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동안 계속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혼자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강의 다니고 기고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국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의원님이 또 이렇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독서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년에 무려 2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제가 부장 상무 때는 200권도 더 읽었고요.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100권 정도. 눈이 어두워서 100권. 눈이 좀 이 작은 글씨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도 스승님이 계신데 스승님 중에 한 분께서 하신 말씀이 네. 그 당시에 네. 제 40 정도 됐을 때 공부는 엉덩이랑 눈알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네. 이 엉덩이에 종기가 생긴다는 거죠. 진짜. 그리고 눈에서 이 글씨에 집중하다 보면은 눈에 핏발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스승님이 저한테 자극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아마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1년에 200권이지 거의 이틀에 한 권꼴로 책을 읽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와,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책 읽을 시간을 내셨어요? 간단합니다. 서울의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참 좋았어요. 아, 저희 직장이 여의도인데 예. 저희 집이 도봉구 살았어요. 네. 출근 시간 1시간 반, 퇴근 시간 1시간 반, 하루 3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책이라는 게 많이 읽다 보면은요, 저자들의 생각을 알아요.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그럼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딴 사람보다. 앞에 걸 예측을 하거든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에 뭐 나올 거 예측이 되잖아요. 쭉쭉쭉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 안에서 계속 보다 보는 거죠. 이야, 오늘은 의원님의 인생책도 궁금하지만 의원님의 독서하는 방법, 요령, 네. 요것도 좀 파봐야 되겠어요. 예. 네. 아니 저도 어디 가면 독서에서 뒤지지 않는데 네. 오늘은 몇 수 접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서에 물리가 트신 분인데요.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은 과연 뭘까? 너무 궁금하죠. 네. 1년에 200권씩 읽어대시는데 어떤 책을 했을지 궁금한데 박문호 박사의 빅 히스토리 공부라는 책이고요. 저도 한때 우주를 좋아하는 소녀여가지고 설레면서 읽었는데 정말 같은 페이지 읽고 그랬어요. 허위평론가 어떻게 읽어내셨습니까? 저자가 박문호 박사인데요. 네. 이 박문호 박사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신 것도 이 반도체 쪽에서 일을 계속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자연과학 전체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의 탄생부터 또 인간의 뇌 과학까지 네. 정말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부를 계속 하신 겁니다. 네. 그게 그야말로 빅히스토리 예. 그리고 공부인데요. 이 박문호 박사가 그간 섭렵해온 지식의 총체가 네. 여기에 요약적으로 담겨 있는데 올해 6월에 출간돼서 네. 벌써 꽤 많은 독자들을 만난 책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게 되신 거예요? 인생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책을 예, 방대하게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서. 있는데 저는 뭐 책 한 권 갖고서 무슨 감동을 확 받아서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네. 최근에서 박문호 박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이에요. 강의도 듣고. 네.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깜지. 박문호 박사가 칠판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쓴 거예요. 동양사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박문호 박사가 쓰신 예, 거예요? 직접 저는 그- 의원님이 쓰셨나? 저는 못해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뒷장은요, 요거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로 해갖고. 세계사에서 서양사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어떤 근간이라는 게 네, 있는데, 네. 박문호 박사의 이 책을 통해서는 우주의 빅뱅, 우주가 생기면서부터 내가 존재하고 물리적인 환경에 존재하고 이것이 뇌로 가서 의식으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를 네. 일관적으로 적어낸 책입니다. 저희 스승님 이제 그 추천으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많으세요. 지질학부터. 그런데 제 머리를 땅 쳤던 게 뭐냐면 지구가 딱 생각이 생겨갖고 처음에 구름이 있었는데 이 구름이 황산 구름이었다는 게 산 몸에 닿으면은 막 예?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이게 그쵸. 화학작용을 막 일으켰고, 그러니까 뭐 지구가 생기고 이제 몇 억 년 동안 그런 비가 오고 막 이랬다는 거죠. 네, 근데 네, 네. 저를 때렸던 게 그 동일한 작용이 우리 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은
위산이 위산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비슷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게 또 우리 뇌에서 생각하고 기억을 전달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까지 쭉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박문호 박사의 빅 히스토리 공부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주와 지구와 생명입니다. 우주의 원리와 지구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이제 하나로 풀어낸 이 책인데요.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의 탄생. 결국 정말 먼지 같은 작은 점에서 폭발을 통해서 이제 우주가 생겼다는 건데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믿기지가 않아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전 그 숫자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시초에는 네. 이게 정말 작은 뭐 점 같은 네. 거기서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생겨났다라고 네. 박문호 박사는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이 물질들도 같이 생겨났는데 예컨대 양성자와 전자 그러면서 또 수소도 네.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 원자들 암흑물질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저자가 이 책을 보는데 빅 히스토리를 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셨나요, 의원님께서도? 그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을 보는 거는 기원은 거기서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죠. 그럼 빅뱅 이전은 뭐야? 그러니 그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신의 영역 이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의 그 궁극적인 기원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90년대 초반에 메로나라는 그 메론 아이스크림이 네. 나왔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원했는데 선배들이 너는 출근하면서 메로나 20개 사와라. 왜냐하면 품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로 생과일이 들어간 어떤 것, 네.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기원을 따져보면 메로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재밌죠. 그렇죠. 더 잘 알게 되고. 아, 모든 거에 사물이나 기원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공을 보라라는 건데 이제 네. 시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미래학이라는 걸 굉장히 나름 남들이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미래학이라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에 하는 이런 행동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땐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생각해야죠. 그 빛이 오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그렇죠. 다 죽은 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네, 우리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원을 보고 시공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패턴이 발견되는 거죠. 패턴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해서 항상 생각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성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네. 성찰에 관한 이런 과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삶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요, 금융경제 전문가는 돈만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전문가란 분들이 경제를 공부하는 전문가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 세계 공부, 뭐 철학 공부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의원님이 이분이 인문학자신지 철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의 통섭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이게 인상 깊었거든요. 통섭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접니다. 통섭. 네, 진짜 그 기원을 제가 그 몰랐습니다. 통섭이 이제 영어로 컨실리언스인데 네. 가져오신 분은 저 이화여대 최재천 그렇죠. 교수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가져왔는데 이게 네. 잘 유포가 안 됐는데 제가 여의도 애널리스트한테 전부 다 그걸 굉장히 하고 자료에도 많이 쓰고 해서 이제 언론 계신 분도 있어서 통섭이라는 용어들이 네. 일반화될 때 저는 나름대로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따로 또 정치 따로 사회 따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학문은 다 통합이 돼야 한다. 그게 통섭이죠.
그동안에 학문이 너무 갈래갈래 갈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제일 필요한 사람이 다빈치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 한 게 없잖아요. 과학자, 의학자, 화가,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네네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학문이 미발달되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 학문이 계속 나눠지다 보니까 남의 학문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거, 위치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보자. 이게 통섭이고, 이렇게 통섭 이론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일각에서 되다가 하나의 어떤 운동이죠. 그래서 통섭이라는 용어를 요즘 아주 복합적으로 하는 사고로 해서 계속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그냥 금융계 미래학자로 불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당시에 예측한 사람 거의 없었는데 의원님이 예측을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40부터 책을 써서 단행본은 7권 냈고 공전은 모르겠어요. 했는데 IMF 위기 때는 그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영업사원이 주식을 사라고 해야 되는데 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당시 했던 것들. 그 의원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계속 공부하니까요. 공부하고 너무도 뻔한 그게 얘기예요. 보이셨어요? 그건 보이죠. 이번 위기도 보이잖아요.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이번 위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올 겨울부터 큰일 난다고. 국회 기록에 다 있어요. 또 뒤져보세요. 두 번째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가 알아서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게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면 2008년 9월 16일이에요. 추석 연휴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분석한 책이 언제 나왔냐면 12월 7일 날 나왔는데요. 500페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2달 내에 낼 수 있냐라고 하는데 못 제가 내죠.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죠. 9월 16일 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뭐 이런 용어 썼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래서 언제부터 글로벌이 들어갔죠. 예. 제 책 나오면서 들어갔습니다. 제 책 제목이 글로벌 위기 이후죠. 그런데 원래는 9월 16일 날 나와서 책을 다 쓴 거는 10월 말에 썼는데 그때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대선 결과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2월로 늦어진 거죠. 한 달 만에 다 쓴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는데 좀 아쉬운 게 한 5개월 전에만 나왔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서 그 예측했다는 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걸 500페이지를 어떻게 써요? 그럼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를 또 다 미리 다 써놨죠. 쓰셨고. 최근에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축사회라는 책. 그게 제일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그 수축사회라는 책도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 가을인가? 18년 네. 가을에 나온 것 같은데 제 주제는 항상 미래고요. 미래에서 암울한 미래예요. 암울하다는 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풍요롭다, 성장한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질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수축사회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뭐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완전 다른 사회로 가는 거죠. 네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서 저는 이걸 변화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영어로 change죠. 네. 변화는 네. 제가 10여 년 전부터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골격은 잡아놓고 조금씩 바뀌는 게 변화예요. 네네. 그래서 전환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다른 바뀌는 데로 거죠. 가는 그래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위기의 제목도 달았거든요. 대전환 복합 위기라고. 복합위기. 예. 그래서 이제 사람 복합 위기도 처음부터 제가 썼고요. 모든 것은 다 위기예요. 지금 체감은 안 되실 텐데 올 연말쯤 되면 추위랑 같이 올 것 같거든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는가.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세상으로 가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우리가 노력들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선이 갑자기 끊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예요. 난리죠. 진짜. 난리뿐만 아니라 난리예요. 그것이 끊어져도 가동할 수 있도록 백업망을 갖춰야 엄청나게 되고 투자가 어마어마한 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거죠. 되잖아요. 그쵸. 여기 안 쓰던데 돈을 쓰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구는 줄죠. 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생산력은 2배, 3배로 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팽창사회는 늘
지금보다 미래가 뭔가 커지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게임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피자를 시키면 8조각 내죠? 네. 8조각 내서 오는데 과거는 내가 2만 원을 줘도 피자가 계속 커졌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8분의 1쪽을 먹어도 계속 커지니까 내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임이라 해서 포지티브 플러스 썸 게임이라 더하니까 다 행복해.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났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기서 끝난 그때 겁니다. 끝난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피자가 안 커져요.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더 큰 피자 조각을 먹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거든. 네네. 안 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에 걸 뺏어 먹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분쟁이 있고 또 친구 간에도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로섬이 됐죠. 안 커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로섬이 아니라 파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업 영역으로 보면 섬유산업 같은 데는 파이가 줄잖아요. 네, 네. 줄으면 거기 있는 회사들 중에 부도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도 큰 사회 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수축사회라는 개념이에요. 진영 씨, 우리 의원님은 도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일단 독서광이셨잖아요. 네. 근데 또 기타도 그렇게 잘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타요? 음악도 잘하시고. 기타만 이렇게 치시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진짜요? 있었거든요. 네. 그걸 노리신 건 아니시겠지만 아, 정말 기타도 그렇게 잘 치셨어요. 의원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저희 형이 이제 학생이 중학교 가니까 나 기타 사줘 이런 거예요. 70년대 저희 또래들은 기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통기타에. 형은 막상 형 사주니까 형은 안 해. 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동네에 또 대학생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 그 응팔 있죠? 예. 응답하라 1988. 네네. 바로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쌍문동에서. 진짜요? 예, 그 동네예요. 그러면 앞에 평상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네. 그 형이 와서 몇 가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학으로 해갖고 지금 실력이 한 중학교 때 실력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도. 네네. 그럼 지금도 통기타를 가끔 잡으세요? 네, 우리 지역에서 행사 있으면 제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야.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요? 뭐 듣고 우리 싶은데. 당원들이 좋아하죠. 또 증권가에 오래 몸담고 계셨는데 정치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정치는 뭐 20년 전부터 정치권하고선 교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정치권에서 이 경제나 특히 세계 경제나 이런 것은 정치랑 경제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경제 전망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상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시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2년 반 지나니까 콜이 오더라고요. 19년 12월에 진지하게 오걸래 뭐 그러든가. 그래서 1월 말에 입당하고서 왔습니다. 1월 말에 입당하고 4월 15일 날 선거했으니까 제가 여의도 정치인들 중에서는 정치 경력이 제일 짧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시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으신 분이 국회로 오셔서 뭔가 좀 든든한 느낌? 뭔가 거기서 좀 방어도 좀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와 생명의 진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뱅이 끝난 이후에 정말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지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이게 46억 년 전에 예.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건데 이 미행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질량이 점점점 커졌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부터 이 크기가 아니라 원래는 작았는데 이 미행성들과의 충돌 속에서 커졌다는 것. 또 그런 와중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마그마 바다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굳으면서 지각이 된 거고요. 네.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그게 네. 나중에 수증기가 되잖아요. 비가 돼서 내리다 보니까 지금의 뭐 강과 바다 같은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지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그 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그게 처음에 지구에
그 최초의 생명체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게들 말씀들 많이 했어요. 하시잖아요. 네네. 네, 바이러스가 주인이다. 네. 이번에 네. 코로나 때 여실히들 느꼈을 것 같은데 네네.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빅뱅 이후에 중요한 사건은 아마 생명체가 지구에서 출현했다는 네. 사건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 인류가 가장 독특하고 사고하는 인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주의 3대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가 인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빅뱅, 빅뱅. 세포의 출현, 그다음이 인간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좀 놀라운 것은 이 기후 변화가 를 계기로 뭔가 세계 패권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IRA법이라고 네. 나와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로 이제 대전환을 하는데 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제품만 사용해서 건설하라고 하는 법인데요. 아마 올 1년 내내 앞으로 IRL법에 한국 경제가 시달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걸 가는데 이게 산업화되어 있고 이것이 또 국가 간의 블록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인류가 환경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가져가다가 이걸 푸는 과정에서 또 국가 간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니 환경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앞으로 2, 3년간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고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 만나서 정말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뭐 수축 사회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공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을 좀 좋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권진영의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의원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본에 없는데 네.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CEO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둘 중 어떤 상사가 더 나은 것 같으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지시하는 상사 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상사. 하나, 둘, 셋. 당연히 알아서 하죠. 아, 진짜요? 네. 왜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 네. 상사가 뭘 생각하는지 부하 직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직원은 무능한 부하입니다. 그럼 상사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는 일로 가야 돼. 우리 회사는 일로 가려면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돌아가는 조직이 집단지성이 가동되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 상사가 하나부터 닿으면 그 조직은 요즘은 군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어떤 상황이 더 나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속마음 전부 튀어나오기 대 무조건 예스맨 되기. 하나, 둘, 셋. 속마음 다 튀어나오는 게 좋겠죠. 아, 그래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네. 우리가 살면서 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데서 거짓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네, 네, 근데 툭툭 털어버리면 이야기 한 사람은 그걸 털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들은 분도 본말을 알게 되니까 편해지는 거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쓰는 족족 베스트셀러 대 개그맨 뺨치는 입담을 가진 인기 국회의원. 하나, 둘, 셋. 1번. 1번. 쓴 족족 베스트셀러. 아이, 그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만 60인데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 돈보다는 뭐 명예가 중요하다 뭐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년이 지났을 때, 네. 그 당시 족보에 한 줄 올라가겠죠, 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좋은 책을 써놓으면 천년 만년 이어지잖아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물 안에서 참 열심히 노력한다. 우물 안에서 2단 협착이 공중삼회전, 뭐 저병, 뭐 우물 안에서 별걸 다 하는데 별걸 다 하는데 지금 우물 밖에서 태풍이 오고 있거든. 맞아.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네.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공중사매전 하다가 그냥 얼어 죽는 거지 뭐. 이제. 이달 옆차기 이런 거 그만해야겠네요. 그만해요. 이거는 우물 안에서 공중사매전 뭐. 네. 네? 수영도 자유형이라 어려운 저병까지 하고 뭐 하면서 뭐 다 소용없네. 별시호를 다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오늘 정말 알 것 같아요. 의원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마지막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언어와 의식의 출현. 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게 또 이 말을 직업으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야, 우주 얘기에서 언어 얘기까지 나오네 싶었어요. 우주는 물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개념과 상징의 체계가 언어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언어는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 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질적인 능력인데요. 네. 이걸 쓰게 되면서 인간은 이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또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뇌가 자극돼서 대뇌피질이 네, 성장을 하면서 다른 종을 압도하는 네.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발전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 온 네.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고 네. 박문호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제가 그렇죠. 이걸로 그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다큐멘터리에 포스트를 했었는데 출장을 갔어요, 아프리카에. 불을 이제 언제 불을 처음 사용했나. 네. 그래서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이 처음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뭐 나무 위에 있는 채소, 뭐 과일만 뜯어 먹던 인간이 이제 내려와서 그러니까 위에 나무에서 살던 시대에서는 진 거예요. 패자예요, 인간이. 원숭이나 얘네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먹을 거를 찾아 먹으면서 불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고기도 구워서 먹기 시작하고 곡식도 구워 먹으면서 뇌가 커지더군요. 그래서 인간이 뇌가 용량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의 인류가 되는데 큰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할 정도로 네네. 무궁무진한 부분인데 우리가 역사를 할 때 그 박문호 박사도 마지막에 이제 뇌로 들어가는 네네. 거잖아요. 뇌가 작동하는 원리나 예. 뭐 이런 거 있는데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에 보면은 네. 우리가 인지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1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 끝나고 신석기로 넘어올 때 그 뇌가 이제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뇌가 중요하고 앞으로 뇌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사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영화 중에 저기 터미네이터라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네, 그 아놀드가 이제 네. 처음으로 이제 스타가 된 그 영화잖아요. 예. 1980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그 저항군의 어머니 얘기가 1편이잖아요. 근데 그때 PC가 없을 때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오, 빠르다. 그죠? 그랬던가요? 네, PC 80년에 무슨 PC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인공지능 개념 없을 텐데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대단한 뇌 상승인 거죠. 그때 AI를 이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부터 이미 AI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로 왔던 거고요. 네. 유발 하라리 책도 사피엔스도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를 인간이 뇌를 어떻게 활용해 가는가의 역사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의원님 이 책은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리더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삶과 인생에 대해서 겸손함, 뭐 이런 것을 심어주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폴 세이건의 책을 보면은 그 책에 대해서 그 저자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 겸손해졌다, 우주를 보면서. 그렇죠. 근데 그 책보다도 이 책이 더 폭이 훨씬 더 넓은 책이거든요. 네. 빅뱅부터 인간은 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일단 마음대로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맥락이라고 했는데요.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어떤 시발점들이 있는 거죠. 기원을 찾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의원님 이제 정치를 아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정치로 건너 오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정치인으로서 뭔가
제 하고 싶은 목표는 목표. 확실합니다. 네. 수축사회로 우리 사회가 대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오면서 한 말은 두 개의 어휘를 갖고 왔다. 네. 하나가 대전환이고 또 하나가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또 대선 같은 거 할 때 뭐 대전환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제가 그 말을 꼭 쓰기를 원하고 이거를 우리 당에서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러한 대전환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제 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 들어와 보시니까 국회 정치권이라는 게 우물안 이단 협착이 제일 많이 하고 일단은 공중도 같이 도는 그거 많이 이제 보실 네. 것 같아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거는 이 언론들이 그런 쪽만 좀 부각시키는 맞아, 측면이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나 뭐 네네. 이런 것들 세미나나 뭐 이게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인도 모르고 정치를 자꾸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사회적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국회에서 하는 일들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보기엔 한 7, 80%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좀 겨울이 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미래 예언가로서 한 말씀 좀 도움을 주십시오. 큰 대책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축사에 맞는 교육 개혁도 하고 R&D 투자도 더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고요. 네.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이번에는 IMF 같이 이렇게 쇼크 상태로 쭉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충 알아요. 이 위기가 올 거로 다들 생각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색 코뿔소. 코뿔소가 평상시 보면은 뭐 순하잖아요. 있구나 했는데 우리가 알죠. 코뿔소가 화나면 코끼리도 도망가야 된다. 코로 그냥 찌르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광풍이 한 3년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집 사면서 빚을 많이 늘린 거죠. 근데 금리가 0.5 정도 하던 게 그 대출 금리 하면 2% 정도 뭐 했던 게 지금 7%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 정도로 뭐 5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처음은 내죠. 저축해 놓은 거로.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네. 이걸 팔어 말어. 부동산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하면 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 3년간 살아왔던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개인의 해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늘 고민하고 아이디어 내겠습니다. 진영 씨 의원님 만난 소감이요. 의원님 만나니까 뭔가 정말로 참 선생님을 만난 듯한 선생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참교육 받으셨죠? 네, 오늘부터 의원님의 블로그 이런 거 막 뒤져서 맞아요. 볼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안 그러면 국민들도 다 우리 의원님과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네, 이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는데 이때 잘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진영 씨 오늘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어디서 이런 고급스러운 거 얘기하고 그냥 코뿔소 같이 생겼어 이런 거.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였어요. 네. 자,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를 이루자.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는 과학을 쉽게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대중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 대중의 인식 체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 있으시면 좀 던져주시죠. 글쎄, 저는 항상 미래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를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길게 보고 선택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일로 길이 뚫릴 거냐 말 거냐, 예, 도시가 맞습니다. 발전할 네, 거냐 말 네. 거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이러거든요. 인구가 주는데 도로는 왜 뚫어요? 이거 충분하잖아요. 할 말이 거기서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은 어떻게 될까?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습관들을 갖고 살으면 그게 많이 행복해지거나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손실은 줄일 수가 있다. 무리하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과 함께 박문호 박사의 빅 히스토리 공부하면서 우물 안에서 2단 옆차기 하지 말자는 귀한 했습니다. 회색 코뿔소 얘기 들었고 의원님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어긋난 경제 전망, 엉뚱한 선거 결과, 위험 요인으로 돌변하는 기술 혁신 등 잘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빗나가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작가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학 박사인 저자는 기존의 사회분석 도구들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복합적인 원인을 포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세상 속 진짜 문제를 읽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류학을 제시합니다.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낯선 진실을 발견하는 인류학자의 사고법,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활자 본색입니다. 최근 2021년 6월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1,600여 점의 조선 전기 금속 활자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활자를 정리하고 연구해온 저자 이재정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활자를 조명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이유와 조선시대의 활자가 가진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조선시대 활자의 변천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활자를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몰랐던 조선 활자 이야기, 활자 본색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족이라는 착각입니다. 책은 상처받은 가족이 회복하려면 평소에 가족을 향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마음의 상처는 관계에 새로운 정의만 내려도 달라진다고 말하는데요.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적정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소통해야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 얽매이고 상처받은 가족을 치유하는 마음 기술, 가족이라는 착각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입니다. 정치학자 라종일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저자들은 한국에서 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걸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차츰 확장해 나갑니다. 서평자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청년 대표성의 왜곡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연령 제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그리고 선거 기탁금과 정치 자금 지원 문제 등 제도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방안과 별개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류 유서를 강조하는 위계 문화와 연공 서열과 상하 위계를 강조하는 문화 요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정치의 오늘을 말하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서평자 황용호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책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형성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 저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 흐름에 대하여 허상을 고발하고 있다고 서평합니다. 기후변화, 산림 파괴, 플라스틱 쓰레기, 멸종 등은 탐욕과 오만의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발전 과정의 부작용이고 이 부작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말하는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 마이클 셀런버거의 책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